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금방 가고 있는데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갖다 엄청나게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 작년에도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또 한 번 두들겨 맞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략한 자리보다 위로 올라오사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지난해 경험을 다 하셨잖아. 특히 지난해 하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장이 좀 흔들리고 복잡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특히 매크로겠죠. 트럼프라는 매크로가 상당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틈새를 다 타고 갈 수는 어차피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하던 룰대로 가야 되는 것들인데, 아니 그렇다고 전략을 확 바꿔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적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좋은 것들은 나중거에 들어오면 공략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가 보통 공략을 할 때 일단 하락 구간에서는 비중 40% 이상 가지 마라. 왜? 하방을 열어줘야 된다. 왜? 일단 하락은 항상 2단 하락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려고 하면 일단 하락에서는 보통 40%, 2단 하락 구간에서 222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으면 비중을 갖다 한 60% 정도 가는 것들이고, 3단 하락 구간에 들어간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좀 주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나마도 3단 하락 구간에서는 가이던스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는 겁니까? 안 좋을 때 주식을 사는 겁니까?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주가가 내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우려를 심하게 가면 여러분 정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있어요.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거슬려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손절을 치고 가세요. 그리고 손절도 잘 못 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손절 치자고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 치고요. 수익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안 좋은 종목도 한두 개씩 버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회전을 해 나갈 수 있고, 장이 좋아질 때 어떻게 돼요?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성과를 많이 냈던 것들은요, 12월달 투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12월달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월달에 많은 성과를 냈었고, 1월달 포트폴리오가 2월달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2월달 우리가 말쯤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새롭게 진행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 변화가 오는 과정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는 것들이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트럼프라는 강력한 매크로 정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거시적으로 엄청나게 보면 뭐 하겠어요? 딱 눈에 봐도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트럼프 저 자식. 그렇죠? 저 사람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좀 이야기 길이긴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머릿속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공략 쪽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 체크 들어가는 건 현대공업하고 SL을 체크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는 건 요번에 스몰캡으로 현대공업, SL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 거, 또 제가 항상 보면 머니케어 뉴스의 장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이건 정리합시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을 발굴해 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했다 하더라도 꼭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마세요. 그리고 나면 훨씬 더 필터링이 한 번 더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공업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동차 그냥 시트, 뭐 헤드레스트 있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자동차 시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상장한 지가 몇 년 안 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국내 차량에다 공급하는 것들이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뭐 합니까? 공장을 완공했어요. 이 쿼터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현대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뭐 만들어내는 시트나 이런 것들은 관세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겠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은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겠죠. 잠재국인 포드 GM 한번 보시면 거기도 이제 뭐 시트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실 뭐 제가 보면 지금 시트적인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시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고급화가 많이 돼서 포드나 GM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2025년부터 올해 이제 생산 일정 쭉 나와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특히 뭐 2025년 1월부터 진행된 것,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것들, 뭐 이런 내용들, 앞으로 진행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꼬꾸라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단기 반등은 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단기 반등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눌림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기다려서 공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거래를 좀 해가지고 꽤나 좀 괜찮은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평가되어지는 구간까지 이렇게 툭 떨어져 줬을 때 상당히 좋다. 이제 좀 가다가요, 1차 시그널 터진 거예요, 이제는. 겨우.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공장 결국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결국은 다 하락한 건 다 맞고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SL 수익을 좀 냈었잖아요. 그렇죠? 예, SL 수익 낸 거랑 이 구간하고 똑같이 주가가 움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1 이평 있잖아요. 여기 요 근처로 수렴해 5,500원 요 아래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뭐 5,500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 하면 일단은 20%한 5번 정도를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뭐 현재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뭐 내일 정도 되고 모레 정도 되고 음봉 뜨고 나서 좀 양봉 뜰 때 좀 눌릴 때 하시면 되는데 보통 20% 정도씩 한 5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치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우리가 분할 매수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초병 들어가고 20% 중간에 양봉 뜰 때 20%또 하방에서 20% 그래서 평단가는 보통 지금 목표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5,400원 정도만 잡아두면 충분히 우리가 시간 두고 가다가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자동차 부분에서만큼은요, 아주 파워풀하게 갈 만한 내용은 뭐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빈틈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현대차가 진출하는 곳에는 그거 다 현지 공장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특히 이제 미국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 것들이죠. 너무 정책적 이슈를 갖다가 훼손받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조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저도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공유해 나갈 텐데요.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 종목 뭐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뭐 영업이익도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뭐 한 이 정도 7,500원 이 정도까지도 가기도 하는 것들이죠. 뭐 우리가 거기까지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기본 여기 매물대 있는 구간이거든요. 6,000원대 이상 여기 220평 위에 보시는 것들이죠. 그만큼 어쨌든 이게 가벼운 종목이라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때는 또 충분히 또 스몰캡이니까 비중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종목 비중이 뭐 약간 좀 미드캡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그 기준치에서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 계획을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풀 배팅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5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요 구간에서 수익 냈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상당히 해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1번 구간이었는데, 자, 이동평균 크루즈 잘 나오고 나니까 이거 항상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는 기본으로 눌러줘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뭐 워낙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략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갖다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항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이 종목은 괜찮다. 또 지금 222 이동평 아래서 들어섰잖아요. 이종차 그러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PBR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로 계산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121 이평 요 구간 32,000원 뭐 이 정도 수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스트롱하게 그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 잡아주시는 거죠. 뭐 보고요? 양봉 보고. 자, 이쪽 쭉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양봉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양봉마다 중간에 음봉 끼는 건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위로 튀면 되겠죠. 물론 4월 2일이라는 그 명시적인 날짜가 있어요.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또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꾸 주가가 조금씩 훅 눌려 들어오겠죠. 뭐 결론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크게 영향을 가질 것 같진 않아요. 관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은 뭘까요? 전방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품, SL 같은 경우도 현지 공장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200이 34,000원 기준은 충분히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커버링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강력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많은 분들께서는 글쎄요, 이거 못 줄이긴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글쎄 그건 뭐 어쨌든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제가 하반기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자동차 종목을 갖다가 3분기 이후는 거래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 항상 자동차는 4분기부터 비수기 들어가서 1분기 때 항상 그쵸? 낮은 구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달 한 구정쯤에 항상 투자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지나가고 나면 빠이빠이 합니다. 왜냐면 미국 성수기가 마무리되는 구간이거든요. 자, 자동차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국가가 바로 그렇죠.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 성수기가 마무리되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 관련돼서 이 업종이죠.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안마 해상 풍력단지, 태안 풍력단지, 이거 뭐,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에너지 3법 최대 수혜주다라고 해서 SK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에 보면, 이제 LS전선에서 조금 미국에 대해서 좀 뭐, 조사하다는 거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세를 맞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바로 봐서 대응을 열심히 해야 가지고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사실 LS 바이오 솔루션이 지금 해외 기업하고 상관은 별로 없잖아. 물론 그 관련 그 그룹 쪽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욱이는 어떻게 돼요? 예, 이건 싸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신규 수주 터질 건 당연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S전선하고 대한전선밖에 없어요. 그럼 LS전선은 수주를 반드시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점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수주하겠죠. 적어도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한쪽에다 완벽하게 다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반을 주든, 뭐, 7-3을 주든, 뭐, 6-4를 주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텐데,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LS 전선 수준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LS 마린 솔루션이 당연히 뭐 공사나 이런 것들,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주받을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여력은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건 이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늘리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동평균선이 다 교차하고 있고요. 22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그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하방으로 열려드는 구간이 바로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 열어두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봉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뭐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양봉들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수해주면 돼요. 그게 여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간 어디선가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스타트한 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는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구간 정도는 열어두고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제가 평단 조절하는 구간에서 이걸 그대로 좀 믿고 따라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그냥 다만 막 사지 말라 이거지요. 자, 오늘 원봉 떨어져 오늘 같은 날 사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중간에 양봉 들어오면 사는데 중간에 끼는 건 또 어떻게 양봉 음봉 두 개, 세 개 끼고 중간에 하나 들어오는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번 양봉 자리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안 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거야. 그리고 이게 1단 하락자리였고요. 여기가 2단 하락자리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 음봉 쭉쭉 끼고, 그러면 여기 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진 거니까 좀 더 스트롱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제가 20% 들어간다고 했지, 제가 언제 뭐 40%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매수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보통 30% 정도 좀 더 추가해주고 일단 잡아주고 나서 나머지 20% 정도는 움직이는 흐름 보고 항상 저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하방을 열어두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막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해. 막 샀으니까 걱정을 하겠지. 걱정할 수밖에 없게 내가 드리블을 했잖아요. 주식은 드리블을 잘 해야죠. 특히 평단 조절하는 거는 매수를 잘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매수를 어리버리하게 하고 나면 항상 생기는 것들이 고민이 거의 90%가 됩니다. 저는 장담하는데 매수 어리버리하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해요. 저는 고민하는 게 지금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제가 비중 들어가는 내용들이 크게 걱정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총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좀 한 10종목 날렸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것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막 치달았어, 상승으로. 랠리업 해버렸어. 그럼 뭐, 그거 들고 있는 거대로 즐겨서 수익 내는 거죠. 저는 20%를 들고 있든, 50%를 들고 있든, 수익이 나서, 그건 다 땡큐라는 거죠. 우리가 꼭 뭐,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집어넣어서 수익을 내야지만 장담입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GS 리테일이나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비중이 높게 가야 되는 건 아주 진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들은 좀 들어가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물량주가 있고요. 중간에 들어가면 비중을 늘려가면서 비중 확대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해 가시면서 가는 것들이죠. 뭐 매수 스킬 부분에서 제가 자꾸 좀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시간도 오래 걸리겠는데요. 괜찮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 피드백 주시면 저도 응대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유한여행 제가 12만 2천 원 스타트 아니야? 근데 이거 왜 쫄아요? 그리고 어차피 매물이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온 이슈가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저는 이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유한여행 이거 보고 투자했습니까? 그죠?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있는 거 다시 또 임상 일상 결과 좋았으니까 조금 드리블 해가지고 조금 메이킹 해가지고 다시 뭐 하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한양의 포커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3월 20일쯤일 거예요. 제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3월 20일쯤인데 유럽 아마케에서 렉나자 관련된 부분 이제 병행요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가 히든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뭐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빠이빠이 해야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나온 것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평단을 갖다가 메이킹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파락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렇고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한번 어딘가에서 양봉 보시면서 잡아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비중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기서 비중 100% 들어갔다고? 혹시라도? 그럼 so crazy. 당신은 주식을 거래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중간에 일단 하락 들어온 구간에서 베팅을 갖다 100% 종목 비중 100%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 드린 적도 없고, 이거 맥스치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40%였어요, 맥스치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 열어두고 좀 잡아주면 여러분 충분히,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 들어가면 이쪽 동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 11만 원대 한 중반, 초반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건 싸졌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여기를 훼손할 때가 손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구간이나 내용들을 설정할 때는 바로 여기에요. 10만 9천 원짜리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절 맞아. 10만 9천 원 훼손되면서 시그널이 배드야. 그러면 그때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자, 근데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잘못되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주가가 갑자기 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뭐 그럴 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죠. 또 다른 곳에서 기회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이런 뭐 좋은 내용도 있어요. 뭐 틈틈 이런 뉴스로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준비해놨는데 뭐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HV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글쎄요, 뭐 매출 크게 늘어나고 이제 만약에 이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동시에 줄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은 늘었잖아요. 이건 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PQ가 다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거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 감소한 사유가 뭐냐면 재고사선 평가 충당금 하고요. 대규모 증설이에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대표이사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에 제2공장 가동, 요거. 아니, 생각해보면 요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 그죠?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삼아야 되나? 만약에 수주가 앞으로 안 좋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어제 이 공시가 딱 나오는데 공시 내용만 보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종목 시작한 처음 매수가가 높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오늘 마이너스 2%밖에 안 뜨던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마이너스 2% 정도 초반이어서 2.2인가? 이렇게 아까 영상 녹화하기 전에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제가 아래쪽으로도 10% 정도 더 내려가도 충분히 평단 조절할 수 있고,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내용은 인지하셨죠? 자, 제2공장 지으려고 그 돈은 들어간 돈이 많이 날라가서 우리가 뭐 사실 보너스도 줘야 되고 이거 그건 그런 내용 빼고 그건 회사가 다 했으니까 공장 짓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악재로 봐야 되나?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사가 약간 테마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주항공 분야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유리기판도 조금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일단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해필도 어제 뭐 그 달 착륙선 부분이 좋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그 내용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 구간 여기 구간 그렇죠? 얘가 여기 내려오면요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충분히 오늘 어제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몇 분께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긴 했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민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시간에서 막 8%, 9% 하락하잖아요. 이미 그럴 땐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소폭이면 의사결정 내리고 다시 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제가 무슨 뭐 손절을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시장 보면 시장이 더 낫네. 그렇죠? 사람들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지금 현재 이제 매수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 내비를 두고요. 아래쪽에서 저 양봉 들어오는 구간, 오늘은 스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아래쪽에서 양봉 보면서 저는 더 매수를 할까 말까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비중을 더 늘릴 건지 안 늘릴 건지 뭐 안 늘려도 되잖아. 마이너스 2% 정도 상태인데 왜 이걸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적어도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걸 평단을 조절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마이너스 7, 8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때 평단 조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마이너스 2% 상태에서 왜 거기서 평단 조절합니까? 저는
오늘 평단 조절할 사유가 1도 없어. 이미 6%, 7% 수익 나는 구간에서 눌려버려가지고 마이너스 2%인데.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기 열어두고 말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그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여기서 샀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샀다면 그거는 뭐다? 제 이론에 의하면 그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 제가 요거 분할 매수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왔죠. 2편 크로스 나오고 눌리고 있습니다. 요거 잠정 실적 좋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오늘 한농화성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실적 좋고 발표 나오고 그죠? 요거 제가 볼 땐 여기 아래쪽이면 충분히 매수합니다. 오늘 좀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요? 20%씩 해서 3번 정도 양봉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요? 저는 뭐 이렇게 사요, 항상. 그러니까 평단 조절할 때 항상 제가 보면 괜찮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준가 설정해 드리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뭐 이게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어저께 이제 그저께 나왔던 장대 양봉에서 충분히 수렴을 했어요. 요걸 이제 작은 내용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작은 걸로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시면 아래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수렴한 거예요. 이렇게. 요걸 좀 보실 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눌리겠지. 그죠? 사람들이 말이야 바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7,500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무조건 쉽한 겁니다. 그래서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7,500원하고 7,000원 사이 들어가서 평단 맞추면 저는 여러분 올해 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 정도 7,770원 뭐 이 정도 생각 구간인데 일단 1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나눠서 일단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저는 항상 여유를 남겨둡니다. 뭐 상승할 때 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전환할 때까지 나머지 여력은 남겨주. 지금 어떻게 돼? 그래도 방향성은 우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우상방으로 전환되는 시그널 마지막 또 20% 이렇게 들어가주면 포트폴리오 구성 완성. 나머지 20%는 그래도 여력을 남겨준다. 왜? 상승할 때 추격을 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었는데요. 주말이라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분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좀 여러 종목도 체크하냐고 길게 했습니다. 1부 오늘 마무리하고요.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리 회원님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부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2부 시간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2시 반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